또 시작입니다. 지금 전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서 수백 명씩 쏟아지자 외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그런 방법은 신천지 때나 통했지 감염 경로도 파악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냐, 한국도 유럽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회의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나 잘할 것이지 괜히 한국 건드렸다가 망신 한번 또 당하려고요? 예? 그런데 이게 벌써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러 장의 사진 속에는 외신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현재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재급증 상황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빠르게 전하는 한편 일본의 발표를 인용 주로 교회와 연계된 감염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지면서 지난 10일간 2,600건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생기게 됐다 라며 구체적인 정황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불행은 자신의 행복일까요? 한국의 상황을 두고 해외 언론들의 주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4월 본격적인 확진자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대구에서 벌어진 집단 감염 사태를 효과적으로 진정시켰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신천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뚜렷한 진원지를 알 수 없고 한두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거라 생각한 것 자체가 아니란 판단이다. 이번만큼은 한국이라 한들 사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일갈한 것이죠. 이에 해외 네티즌들도 팔을 걷어붙이며 한국 까기에 나섰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역에 열중하더니 누군 못해서 그런 줄 아나? 원래 숨어있는 확진자가 수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일상으로 돌아가느니 어쩌니 자화자찬할 때부터 알아봤다 등등 신나게 떠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방역 선진국 한국이라는 것이죠. 고작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을 까내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조차 없게 만든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감염 재확산이 본격화되기 직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주말엔 집에 머물러 달라 라고 5번이나 요청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네티즌답게 이들은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정 본부장의 캐리커처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리핑이 있었던 주말 여행 레저업계 입장객 현황을 긴급 확인한 결과 테마파크, 리조트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주말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극복 의지도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정 본부장의 호소가 먹혀든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이런 현상이 일부 지역, 일부 집단만이 아닌 국민 전체가 단합하듯 전국 단위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롯데월드는 최근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0% 선까지 회복된 상태였지만 다시 마이너스 90%로 하락했고 광복절 연휴만 해도 7,000명에 달했던 에버랜드 입장객 수는 500명대로 줄어들었음을 밝혔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제주도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며 유일하게 반사 이익을 누렸던 제주도는 전년 대비 평균 17%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나 주말엔 마이너스 12.4%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도 최근 평일 80%, 주말엔 대부분 만실이었으나 이번 주부터 예약 취소가 부쩍 늘었다 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이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여행업계는 빗발치는 취소 문의에 난처해하며 이대로면 3월대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각 해외 네티즌들을 기겁하게 만든 몇 장의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최근 강남과 홍대, 명동 등 한국 대표 번화가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들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최대 유흥가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행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군데군데 영업을 조기 종료한 상점까지 가끔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론 카페나 술집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낮에는 사람들을 보기 쉬웠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고작 한두 사람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이 사진이 찍힌 날이 주말이었다는 사실에 해외 네티즌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다, 비슷한 환경의 다른 장소가 아니냐 라며 현실 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코로나가 재확산 중인데 정부 지침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굳이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건 당연한 이치.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행동일 뿐인데 다른 나라에선 한국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칭찬하는 게 어색하다 라며 반박 아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실 해외 상황들을 알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티를 벌이던 다수의 청년들이 단속 나온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인파에 눌려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페루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로 8월 현재 58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보유. 지난 3월부터 술집과 클럽은 물론 야간 통행 금지까지 도입된 상태였죠. 그 시각 코로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는 10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모여 한바탕 맥주 축제를 벌였습니다.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등 과연 이곳이 불과 몇 개월 전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곳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데요. 한 참가자는 지난 5월 이후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한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며 심지어 긍정적인 모습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내외 언론들은 이벤트를 기획한 주최 측도 문제지만 아무런 위기의식 없는 주민들의 태도에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다른 국가를 조롱한 것이냐, 재확산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라며 해당 축제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 전 고투 캠페인이라는 여행 장려 정책 이후 이 기간 동안 일본 내 확진자가 2배 넘게 늘며 6만 명대에 진입하자 한 지자체장은 아베 정부를 겨냥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정책 시행 전 정확히 2.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문제지만 시민들도 다를 게 없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엉터리 캠페인을 따르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승차 거부를 요구한 버스기사가 몰매를 맞는 사건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을 문화전쟁이라 주장하며 대규모 착용 거부 시위가 벌어지는 미국의 상황 등으로 볼 때 한국의 방역 문화와 정부 지침을 칼같이 따르는 시민의식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난 5월에 발생했던 이태원 코로나 사태 때도 전세계 외신들은 한국이 2차 위기를 맞이했다 라며 마치 한국이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떠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의심자들의 동선을 나노 단위로 추적에 성공했던 질본의 대응 능력과 단지 문자 몇 통에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나왔던 시민들 덕분에 거짓말처럼 진정세를 보였고 조롱하던 외신들을 뻘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곧바로 벌어진 쿠팡 사태 때는 아무런 해외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람 간 대면 접촉이 아닌 택배 상자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이태원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 외신들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비슷한 사건이 또 생겼다 정도로 짧게 기사 몇 줄을 냈을 뿐이었죠. 거리두기만 철저히 지켜도 방역의 90% 이상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이번에도 외신들을 뻘쭘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해 지금은 100%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편 지급하고 향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통해 선별 환수하자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지금 선별한다고 서류 제출해라 뭐 해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70에서 80%가 됐든 어느 선까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다시 거두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0에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여력 비축과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등 당정 간 의견 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총선 당시 보편 지급을 주장한 미래통합당도 선별 지급으로 돌아서는 등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장 교수가 주장한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신속히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 거둬들이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선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중 계속될 코로나19 피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재정당국은 이른바 줬다 빼야 하는 방식에 대한 납세자들의 심리적 반발과 선별 환수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복지 규모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약하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는 보통 때도 실업자가 되면 월급의 60에서 70%가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이 너무 형편없어 어르신들이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 수준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미국의 실업률 급증을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난 4주간 경제활동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 지금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났지만 17에서 18%가 된 것이라며 앞으로 실업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20%는 떼어놓은 당상이라 조금만 잘못하면 대공황 때처럼 3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는 실물시장에서 시작해 금융시장까지 확산됐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모든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서 온 위기이기에 훨씬 더 큰 위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V자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장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백신 개발이 안 되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백신 개발은 낙관적으로 봐도 12개월, 보통 18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V자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자도 유의 바닥이 얼마나 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 잘못한 경험, 무엇보다 세월호를 통해 인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열도를 맞아 4월 20일에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문제점의 트리거가 돼 자본주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해야 했을 일에 플러스로 더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말했다. 영국은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료 시스템이 유명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NHS는 좋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영국은 10여 년 동안 긴축정책 예산을 펴왔다. 지난 5년 동안 삭감된 NHS 예산만 10조 파운드에 이른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같은 유럽이지만 독일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재원을 제대로 투입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기름을 안 넣으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크다. 유럽연합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유럽연합에서 도와준 게 없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를 발생 초기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까지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 경제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의 유럽은 파국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자기 편할 때만 같이 하고 어려울 때 안 도와주는 게 무슨 연합인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시스템과 리더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된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거나 주정부의 코로나19 조처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장하는 말을 해 국민 건강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개인 지도자 한 명이 많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나.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우리나라도 메르스 때 잘못한 경험,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인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번에 잘 대처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어 희생자에게 보답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뭐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부와 사회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병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을 잘해 경제 파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처럼 가게문이 다 닫는 상황까지 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나. 영어로 케어 이코노미라고 하는 돌봄 경제는 가사 노동을 기반으로 해 교육, 양로, 생필품 조달, 배달하는 분야다.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더 올리거나 그런 분야엔 규제를 강화해 노동 조건을 개선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현재 많은 나라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쓴다. 영국 같은 나라는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다. 그런데 영국은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엄청난 얘기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월급을 정부가 내준다는 게 상식 밖이다. 자영업자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고 하자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으로 80%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자본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10년 동안 했어야 할 일에 더 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남겼다.